예, 지금 댓글 부대가, 민간인 댓글 부대가 재편이 됐잖아요.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움직인 놈들이 모였는데, 암만 해도 이제 이 4대강 문제라든가, 그래서 이제 그 이명박 때 그 민간인 댓글 부대들이 지금 다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지금 논리로 내세우는 게 뭐냐면, 예, 지금 들리고 있죠? 예. 뭐 이미 국방부에서 4월 26일에 브리핑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감히 나더러 와갖고 돌머리야 막 이러면서 시비 걸고 있는데, 4월 26일날 대통령이 문재인이었어요? 문재인 당선된 건 5월 9일이죠? 예. 따라서 4월 26일날 브리핑한 내용은 신임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보고가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국방부 10세들이 그 4월 26일 브리핑 내용을 포함해서 모든 국방부 자료를 포맷했어요. 모두 날려버린 거예요. 일부러 보고 안 하려고 다 삭제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언론 브리핑 보고 알아들었어야지 몰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는 명백한 항명입니다. 지금 이제 어제부터 청와대는 항명에다가 초점을 맞췄는데 그 조선일보가 주도하는 언론 그 네트워크에서 예, 지금 이게 뭐야 대통령이 알았냐 몰랐냐 여기다 논점을 딱 흐린 거 왜곡시킨 거예요. 이미 문재인도 알고 있었죠.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근데 이거는 문재인이 기다린 건 20일 동안 공식적인 보고를 기다린 거야. 근데 이 새끼들이 전부 다 포맷해갖고 공식적 자료 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보고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때도 보고를 안 한 거야. 그리고 초안에다가는 넣었다가 씩 누락해버리고 그게 오늘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예.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이 요원들이 예. 청와대에서 6개의 그 사드가 있었는지를 알았냐 몰랐느냐 이렇게 논점을 흐리는 게 조선일보고 지금 청와대는 6개가 있다는 거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걸 공식적으로 보고를 하라고 그러는데 보고를 안 한 거야. 그리고 자료를 왜곡하고 조작을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보고를 누락했다는 게 논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거는 사드 6개를 알았냐 몰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보고가 누락됐다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 김관진하고 한민구더러 청와대에 와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예. 지금 이거 내가 아까 낮에 그 청와대 보고를 봤는데 공식적인 보고를 그런데 언론들이 감을 못 잡더라고. 이게 무슨 죄인지. 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게 심각한 죄라는 거 알아요. 군대에서 이병이 일병만 안 들으면 예. 그러면 이거 영창 가. 일병이 상병한테 들이대도 이거 일병이 상병한테 제대로 보고 안 하면 영창 가는 문제야. 군은 무조건 상명하복이라는 특별한 군조직이에요. 군조직에서는 그 밑에 있는 하급관이 상급관을 고소할 수 없어. 그게 군법이야. 군대 갔다 오면 다 알죠. 지금 이게 이게 민간인이면 다른 장관이면 보고 안 해도 큰 죄가 안 돼. 근데 국방부 장관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공식적으로 안 했고 그 다음에 질문을 했는데 보고할 기회를 주면서 질문을 했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이러면서 거짓말을 했잖아. 이거는 명백하게 군 통수권자를 속이려고 한 거야 국방부 장관이. 이거는 군법으로 치면 무시무시한 죄를 진 거예요. 사형에 준하는 죄예요. 예. 이거 군사법으로는 사형에 준하는 죄를 진 거야. 예. 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내 말이 맞아 틀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얘기해봐봐. 내 말이 맞지? 이거 의도적으로 예 지금 이거 의도적으로 그 김관진하고 한민구가 청와대에 보고를 안 한 거야.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 기다려준 거야. 20일 동안 기다려줬는데 이것들이 지난 22일 24일부터 해서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안 하고 버틴 거야. 그래서 지금 조사받으라고 통보를 한 거예요. 예. 청와대 김관진 한민구에게 청와대 출석 조사 통보. 청와대가 31일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문제와 관련. 이게 사드 추가 반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사드의 추가 반입에 대한 보고 누락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조선일보가 모르겠어? 알면서 일부러 논점 흐린 거야. 죄송합니다. 조선일보가 주도해가지고
오늘 이 문제를 이 뭐 국방부와 청와대의 진실 게임이라는 동 그러면서 뭐 청와대가 알았냐 몰랐냐 그러면서 지금 조선일보가 주도한 건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무능하다. 안보 무능 문재인 정부 이렇게 가려고 그런 거야. 그런데 이게 지금 군법상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오늘 우리 방송에서도 지적을 했고 그리고 지금 그 뒤에 나온 모든 뉴스들이 심각하다 항명이다 이런 거야. 그러면서 지금 청와대에서 이 아까 저녁 때 나온 뉴스인데 출석 조사를 통보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민구 장관하고 김관진 전 실장에게 나와서 조사해 줄 것을 조사에 응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날 국방부 보고 누락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고 국방부가 사기 추가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 여러분 군대 가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병이 일병한테 또는 일병이 상병한테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하잖아. 그럼 이거 영창 가는 거라고. 의도적 누락 이게 핵심이야. 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한테 물어봐봐. 의도적 누락 이 부분이 군법 위반이라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요. 그 보고를 안 하거나 보고를 일부러 누락했다. 의도적으로 누락했다.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사형에 준하는 죄야. 특히 지금 계속 그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그 트럼프가 지난 4월 달까지도 준 전시체제라고 지랄하고 있을 때였는데 4월 26일 날 그 지금 자기네들이 브리핑했다. 근데 몰랐다는 거냐 이 씨발놈들아.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이 개새들아. 너네가 보고를 누락한 문제를 지적하는데 이것들이 알았냐 몰랐냐 이따위로 지랄하고 있어 이것들이. 자, 이 민간인 댓글 부대가 다 미필 출신들이라서요. 이명박을 지지하는 미필이 새끼들이라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명백하게 국방부 장관이 군법을 어긴 문제입니다. 항명이 중심이에요. 의도적인 보고 누락. 아시겠습니까? 자, 요 부분 제가 다시 이거 먼저 제가 재방송할게요. 예. 아니야 이거 먼저 아니고 요거 재방송에 이어서 이 부분 달아드릴게요. 예, 자 그럼 계속 보던 재방송 먼저 보세요. 란 내용이야. 자, 이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할게요. 기본적으로 이 뭐라 그러나 이 강경화라는 사람을 왜 문재인이 안 쳤느냐.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부분이야. 다시 한번 강조하면요. 지금 우리나라 외교부, 그러니까 그랬잖아. 노무현 때 세 가지 분야를 쟤네들한테 줬고 세 가지에서 사고가 났다. 그게 외교, 국방, 재정이었다. 그리고 경찰, 검찰이 말 안 들은 거야.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농민이 죽고 그랬었던 거란 말이야. 그리고 검찰이 그때 기억나죠? 평검사랑 토론하는 거 생방송으로 할 때 검사들이 똑같은 질문 수십 번 하는 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나중에는 이쯤 하면 막가자는 거죠. 그러면서 웃었던 사건. 다음날 조선일보는 이쯤 하면 막가자는 거죠. 막 나가는 노무현 막말 이러면서 나왔다니까. 그때도 검찰을 잡지 못했어. 그래서 노무현이 검찰하고 경찰을 완전 장악을 못한 상태였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욕을 먹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외교부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왜 그랬냐. 이게 그 이승만이가 지가 되게 이 외교관이라고 미국 가서 뻥을 쳤잖아. 이승만이가 미국에서 자기의 인맥을 넓힐 때 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교관이라고 뻥을 쳤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승만 박사라고 막 이름을 팔고 대통령이 됐잖아. 그래가지고 부인도 외국인이었고. 근데 이 이승만이가 그 국제적인 사기꾼이었던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외교의 바탕이 안 돼 있었어.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근본적으로 외교가 잘 안 됐던 이유가 1905년에 을사늑약과 연관되어 있어요.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뺏어버렸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모든 외교적인 소양을 다 죽여버린 거야. 그런 상태에서 이승만이가 그 1904년에 미국 가가지고 거기서 지가 외교부인 거 구미 외교부니 뭐니 이런 지랄 연병을 하면서 우리나라 외교의 역사를 망쳤고 그게 대통령이 돼갖고 13년 동안 깔고 앉아갖고 망친 다음에 그 다음에 박정희가 대통령이 됐잖아. 근데 그 딱 윤보선이 1년 동안에 그 IBRD에다가 우리나라 균형 발전을 위한 보고서를 알려달라. 그래서 한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IBRD가 주는 거야.
그래서 이 호남에다 섬유전자산업을 유치하고 그 다음에 부산 경남 지역을 수출항으로 개발하고 수도권 지역에다가 첨단산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경부선 호남선을 산업철도로 강화하고 양쪽을 연결하는 갈빗대 모양의 도로망을 확충하라는 게 IBRD 보고서였단 말이야. 그걸 박정희가 깔고 앉아갖고 다 개판을 만들어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나라가 지금 균형 발전이 안 돼 있는 건데, 그 당시에도 윤보선의 1년을 넘어서 박정희가 딱 군부 쿠데타가 되면서 군부 정권이 18년을 갔잖아. 그 다음에 박정희 죽고 바로 한 달 만에 전두환이가 들어오는 바람에 박정희 전두환이 합쳐가지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38년 동안이 이승만 13년 박정희 18년 합쳐서 31년이지. 그리고 전두환 8년이야. 전두환 8년이면 39년 40년이야. 40년 동안 외교가에서 대한민국은 없는 존재였어. 일본의 그냥 하수인 내지는 미국의 하수인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새끼들이 이것들이 술만 처먹으면 기미가요라고 일본 군인들 부르는 그런 천박한 그 유행곡 부르면서 지랄했던 놈들이야. 일본 군복 이렇게 살짝 변형해서 입고 그걸로 사진 찍고 지랄했던 미친 새끼들이기 때문에 그 40년 동안 우리나라의 외교는 독자적으로 성장을 못한 거야. 그 와중에 우리나라의 이 외교부에 들어가면 여러분 기억나요? 우리는 영어만 했어. 영어만 강조하다가 박정희 때 독일로 보내려고 독일어를 좀 했어. 그래갖고 박정희 시대 때 외국어는 딱 3가지가 유행했어요. 영어, 독일어, 일본어. 영어, 독일어, 일본어가 그 당시에 외국어로서 제일 유명했었어. 박정희 때. 하여튼 그러면서 우리나라 외교부에 들어가면 52%가, 외교부 직원의 52%가 대미사업부. 미국에다만 매달려 있는 거야. 미국 인구가 4억도 안 됐는데. 전체 60억 인구 중에 4억인 미국에다만 52%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수가 일본 관련 일을 하고, 그리고 남은 사람 찌끄러기를 가지고 전 세계로 커버하니 한국인이 밖에 나가고 무슨 일을 당해도 누가 도와주지 못한 거, 외교부가. 그게 잘못된 외교부의 관행인 거야. 그런데다가 이놈의 외교부가 부모가 외교관이면 자식을 특제를 했어. 그래서 지금 외교부에 소위 부모가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팔아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야. 걔네들의 별명이 똥돼지. 그래서 이 원래 외무고시가 있었는데 그 외무고시도 없애기로 한 거야, 걔네들이. 그래서 전부 다 그 특채로만 뽑기로. 그래놓고 특채를 지네 자식을 뽑으려고 이명박 때 외교부 장관이 지 자식을 외교부 5급 공무원인 걸 만들려고, 그것도 정규직이야? 그걸 만들려고 시험 제도로 바꿨다니까? 그런 짓들 했어. 그런 짓들 했어. 그런 놈들이 지금 강경화한테 뭐 어쩌고 저쩌? 야, 나는 이번에 이 강경화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봐요. 예. 강경화에 대해서는 이게 진짜 우리 국익을 위한, 이 사람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교수직도 안 주고 사실은 유리천장이라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절망할 수 있었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거기 머물지 않고 자기가 직접 그 유엔에 공지글을 보고 유엔에 이력서를 내가지고 그렇게 취직한 여자야. 유엔에 자기가 직접 그 공지 보고 모집 공고 보고 그리고 이력서 내갖고 유엔의 직원이 된 여자라고. 그렇게 자기 운명을 개척한 여자야.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부의 모든 적폐하고 무관한 여자야. 이 사람이 외교부 장관이 된다면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유지된 정말 이 수십 년 동안 무능한 외교부, 이 수십 년 동안 잘못된 미국을 숭상하고 일본을 위해 헌신했던 이 외교부의 모든 적폐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이 난 이 여자에게 있다고 봐. 그러니 지금 기자들이 또는 언론사에서 이명박이 뿌린 씨앗들이 지금 강경화에 대해서 오만 개지랄을 다 떴는데 국민들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외교부의 별명이 매교부였어. 매국부. 나라를 팔아먹는 새끼들이었다니까.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일하지 않았던 외교부야. 그 외교부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온 거야.
반기문이 송민순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 봐봐요. 송민순 하는 짓 봐봐. 그 당시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로 한반도 통일을 하든가 진짜 외교적인 입장이 아니라 일본의 지시에 따라서 그 유엔 인권 결의안에 찬성해야 된다고 그 지랄 하다가 그 노무현 정부에서 까인 게 그게 송민순이야. 반기문이 어땠냐고. 저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저기 유엔 사무총장 보내놨는데 반기문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하루도 전쟁 위험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어. 그래놓고 어디서 유엔 합의문을 무시하고 유엔 결의문 무시하고 대통령 출마한다고 지랄하다가 국제사회에서 제재당해가지고 못 나온 거 아니야. 그런 놈들이 대한민국의 외교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국익을 위한 외교가 없었던 거야. 이제 비로소 국익을 위한 유능한 외교 인재가 나타났는데 언론이 이렇게 비협조적이면 되겠어? 나는 문재인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문재인의 정책을 무조건 지지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내가 볼 땐 저 여자는 반드시 통과돼야 돼. 외교부 장관으로 강경화는 반드시 저 자리에 앉아야 돼. 그리고 이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내려온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적인 적폐를 해소하는, 그리고 과거 정부들이 해내지 못했던 그 가슴 아팠던 과제들을 바로잡는, 을사늑약을 바로잡는 그 역사가 돼야 된다. 우리가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전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한민군은 구속돼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내가 그 김현미의 권교부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결국은 4대강에 대해서 4대강에 대해서 정조준해서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이 김영춘 잘 모르는 사람이야 우리가? 윤진숙보단 낫겠지. 안 그래? 잘 모르겠어요. 박근혜 배프 윤진숙이도 했던 게 해양수산부 장관이야. 그 다음에 김부겸의 행자부 장관. 이게 그 대구 경북 사람들이 김부겸을 더민주 의원인데 뽑아줬잖아. 자, 이제 그 김부겸이가 자치부 장관이 됐는데요. 사실 참 이것도 대단한 수야. 행자부 장관으로 김부겸이를 딱 앉힌 거는 경북을 흔들어 놓는 일이야. 도대체 이 인사에 대해서 누가 수를 놓고 있는 거지? 이 행자부 장관으로 김부겸을 딱 장관으로 앉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도 기가 막힌 수인데? 이 김부겸이가 대구 사람 아니야. 근데 이 대구 경북이 언제나 자기네들이 정권을 항상 이명박 박근혜한테 충성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들이 권력에서 소외될까봐야. 그런데 그 김부겸한테 행정자치부 장관을 준 거야. 장관의 꽃이잖아 그게. 김부겸한테 이거는 선거 때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볼 때 김부겸의 가치야. 더민주인데 당신들이 밀어줬잖아. 당신들이 밀어준 김부겸에게 행정자치부 장관을 맡기겠어. 행정부의 꽃이야 거기가. 실무. 그래서 이 대구 경북이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 정부이지만 결코 권력에서 소외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건 내가 볼 때 노무현이 김천에다가 그 혁신도시를 던진 것만큼 이거는 엄청난 수를 지금 던진 거야. 자, 대구 경북의 반응이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김부겸이라는 카드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온다는 게 대구 경북의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아는가. 그 다음에 김영춘이가 부산이야. 부산이 사실은 이 옛날부터 여기가 해운업의 중심지 아니야. 그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부산 의원을 김영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산이 중심이 된 다시 바다로 가는 제국, 오늘 바다의 날이라며 바다로 진출하는 대한민국의 꿈을 김영춘을 통해 꾸겠다. 그러면서 지금 부산 사람들한테 지금 뽕을 놓은 거지. 이 문재인이 이거 수상해. 이 문재인 생각일까? 문재인 이거 도대체 이거 이 도종환 의원이야 뭐 블랙리스트를 밝혀낸 사람이니까 이 문화인들을 위해서 더 좋은 그 문체부 장관 후보는 없을 것 같고. 자, 좌우지간
이렇게 해서 그 4명의 장관의 의미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아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는데 이 새누리당 이것들아, 너네 어떤 상황에서도 카스! 넌 카스 때문에 산 줄 알아. 황궁화호입니다. 네, 자. 카스라이트! 스킵 됐어. 잠깐만요. 저도 포기 안 할 거야 내가. 이거 아닌데?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 때 아닌지 사드 비밀 논란이 네, 그러게요. 불거져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청취자들 좀 문자 많이 보내주시는데 일단 보내주십시오. 그 사이에 행간 가죠. 행간. 오늘이 아주 중요한 날인데요. 1년 전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민에게 약속한 세비 반납 이행일입니다. 1년 전에 네, 당시 5대 개혁과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예. 1년치 세비를 반납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 마감 시한이 오늘로 다가온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5월 31일이네요. 네. 반납해 새끼들아! 이 이행 시 1년치 세비 반납하겠다고 약속했던 의원들,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5대 개혁 과제를 우리가 이행 못하면 여러분 1년치 세비를 국회를 잡으러 가야 돼, 이 반납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약속 시한을 하루 앞두고 법안을 어제 발의를 했어요. 두 건을 발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먼저 1년 전에 어떤 약속을 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요. 예. 예, 작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신문 전면 광고로 계약서를 한 장 실었는데요. 그렇죠. 이 서명일로부터 1년 이내 5대 개혁과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1년치 세비를 국가에 기부 형태로 반납하겠음을 엄숙히 서약한다. 뭐 이런 예. 내용입니다. 그 5가지 개혁과제가 가불개혁, 일자리 규제개혁, 청년층 독립을 위한 정책개혁, 육아개혁, 중장년 일자리 마련을 위한 4050 자유학기제 이거였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제 자유한국당이 보도자료를 내고 약속을 이행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아, 약속 이행했다? 네. 지랄? 어제 일자리 규제 개혁하고 청년 독립 관련 법안을 발의를 했어. 한 2개 발의를 했거든요. 예. 올해 들어서 나머지 또 3개를 다 발의를 했기 때문에 5가지를 다 발의를 했다. 지랄. 그러니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법안 발의는 하지 않았느냐. 네, 약속 네. 이행한 거다. 그러니까 인터넷 반응하고 네티즌들 반응은 뭐 비난 여론이 빗발치니까 허겁지겁 법안 발의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법안 발의가 아니라 개혁 과제를 이행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행이 과연 발의까지인가. 이건 약속의 얘기 아니다. 이런 이제 엉뚱하네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어내 이 새끼들아! 하지 않을 경우 1년치 반납해! 하겠다던 의원들 이 뉴스의 잡으러 가야 행간 돼, 이 새끼들. 이면에는 국회로.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나는 새누리당 의원이 아니거든요. 연병하네. 당시 계약서에 서명했던 의원들 56명이거든요. 다 새누리당 의원들이었습니다. 예, 예.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 의원이 32명인데요. 아. 지금 이 의원들의 소속 정당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26명, 바른정당이 6명입니다. 새누리당은 없어졌다? 이미 야, 최순실이가 최서원으로 개명했다고 최순실이 아니냐? 이 순실 같은 놈들아! 없어진 아유, 설마 정당이거든요. 이렇게 해명하는 의원이 있어요? 애초에 그 중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유한국당 측이 야. 새누리당은 없어졌다. 계약도 의원 각자가 다 한 거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의원들도 거꾸로 또 당 차원에서 하자고 해서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개별 의원들은 네, 뭐 하자고 하니까 한 거죠.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까 엎드라고 어제 봅시다. 부랴부랴 나머지 법안을 발의하고 우리는 약속 이행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건데요. 사실 눈 가리고 당황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이름만 바꾼 정당이라는 건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예. 당시 1년 전 계약서를 보면은 거기에 김무성 전 대표, 당시 대표 서명이 들어가 있고요. 예. 나머지 의원들 실명이 다 쫙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지금 새누리당이 사라졌다고 해서 모든 게 계약이 없던 걸로 되돌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 그러게요.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인간은 공약 이행마저 노룩 패스다입니다. 노룩 정확하게 말하면 노룩 패스. 노루 아니고 안 보고 던진다는 거죠? 노룩 패스. 쳐다보지도 않고 패스하는 거. 네, 맞아요. 얼마 전 김무성 의원이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큰 곤욕을 치렀었죠. 예. 일본 다녀오면서 공항 출입구 딱 나오는데 캐리어를 그냥 보좌관한테 쫙 밀고 본인은 정면을 응시하면서 그냥 걸어 나왔죠. 눈길 한 번 안 주고. 네, 아랫사람의 인격을 무시한 거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랬었죠. 이번에 부랴부랴 법안을 발의한 것도 비슷합니다. 약속 이행 전날
입법 발의를 한 거죠. 이게 과연 국민을 얼마나 아주 그냥- 고민하고 진정성을 담은 결과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캐리어뿐만 아니라 입법마저 노루 패스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청취자 이명민님 외에 많은 분들이 아니 법안 발의가 이행이라고요? 약속 이행?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그때 광고 보고 네.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런 문자도 좀 보내주세요. 1년에 법안 그나마도. 발의한 게 뭐 수백 건 수천 건 시대도 실제로 법안 통과되는 건 몇 건 안 되잖아요. 그 발의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 이래놓고 오늘 국회에서 난동 피운 거야. 1년 전에 계약서를 공개한 뒤에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요? 국민 여러분, 이 광고를 1년 동안 보관해 주세요. 조동원 어딨냐? 그분은 정치인은 아니니까 꼭 될 줄 알았던 모양이죠. 계약이 실제 상황임을 조동원 씨. 밝혀드립니다라는 말까지 붙여놨어요. 지금 이분은 정치권 떠났습니다. 네, 조동원 씨. 맞아요. 그 떠난다고 될 일이야? 당과 바른 책임은 져야지. 10% 안팎 정도 되는데요. 예, 예. 이러고도 당 지지율이 한 30%, 40%까지 올라갈 걸 기대한다? 이게 국민들한테 과연 얼마나 호소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세 번째 인가는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인가는 석고 대제하던 의원들 다 어디로 갔을까입니다. 석고대죄. 새끼들 다 잡으러 선거 가야 때만 돼. 되면 국회의원들이 잘하는 퍼포먼스 있잖아요. 선거 때만 되면 꼭 석고 대제하잖아요. 예, 예. 뭐 약속 이행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박 공천 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선거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싹 얼굴 바꾸잖아요. 언제 그랬는지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데요. 당시 이제 1년 전에 이런 약속을 한 것도 진박 공천에 대한 역풍이 막 부니까 맞아요. 우리 꼭 약속 지키는 국회의원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뜬금없이 나온 광고가 아니라 약속이 아니라 배경이 있었어요. 국면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박함 같은 데에서 비롯된 계약서인데 1년 딱 지났는데 우리 다 약속 이행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과연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겠느냐는 거죠. 뻥까지 마, 이 새끼들. 돈이나 내라. 그냥 이리저리 뭐 핑계대고 우린 뭐 어땠습니다, 저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예. 당선된 의원 32명 중에서 여러 명 바라지도 않아요. 한 명쯤은 약속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당하게 사과. 네. 당당은 아니겠네. 당당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그렇긴 솔직하게 사과. 네. 저라도 세비 반납하겠습니다. 그런 모습 이런 보고 의원 한 싶습니다. 명쯤은 그래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 양치기 소년 있잖아요. 사실은 네, 이렇게 그렇죠. 한번 찍히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약속을 해도 다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도 정치 있기 불신이 때문에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정치인이 굉장한 타격인 건데 그걸 아셔야 한 되는데. 네티즌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요? 그렇지. 약속을 지키면 국회의원이 아니지. 기대도 안 했다. 이 말이 얼마나 무겁고 아픈 난 말인지 기대했어. 돈 내라, 이 새끼들아. 좋겠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성환 씨 수고하셨고요. 잠시 후에 자유한국당의 원내 수석 대변인 나오세요. 저 요즘은도 끝에 하나 드릴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돈 내놔라, 이놈들아. 반납해, 이놈들아. 내가 이거 하고 싶었고 내가 방송하는 거야 지금. 내가 방송 쉬려고 했는데 내가 아침에 이 뉴스를 들으면서 내가 이 말 꼭 하고 싶어. 그래갖고 방송하는 거야 내가. 돈 내놔, 이놈들아. 세비 반납해라, 이 썩을 놈들아. 꼬습다. 뭐 임마? 그래놓고 오늘 국회 가갖고 난동을 개난동을 이 새끼들아, 우리 앞집 강아지도 그런 짓은 안 해. 걔들이 얼마나 착한지 알아?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 진짜. 서훈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고서 채택안을 통과시켰다. 김병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서 무난하게 아무 이견 없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됐다. 청문회 때 재산 의혹 내용만 있었지 부적격 의견은 없었다라고 전했다. 의견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좌익교수 문제 해결해주겠다는 거죠? 내가 한번 찾아가야 되겠네. 예. 알지? 좌익교수. 이번에 청문회 때도 우리 신경민 의원님이 좌익교수 얘기하잖아. 예. 자, 내가 뭐라 그랬어? 국정원 3년 안에 끝장내겠다. 그런데 지금 이 서훈 국정원장이요. 자, 이렇게 무난히 지금 다 통과된 것 같은데 나는 이 서훈 국정원장에 대한 불만이 좀 있어요. 뭐냐?
이건 지금 국정원 해체 수준으로 가야 돼. 국정원 댓글 사건 일단 통과될 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때문에 몸살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국정원 이거 개혁해야 됩니다. 댓글 부대와 연관자들 모두 찾아서 법적 처벌해야 돼요. 예. 원세훈이 참 그거 재판 결과 언제 나온다 그랬어? 7월? 원세훈이 이거 유죄 받아야 되고요. 원세훈이 유죄 받지 않으면 국정원 직원들 개별적으로 전부 다 처벌해야 돼. 그때 국정원 직원들을 윤석열 그 지검장이 그 당시에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모든 책임이 원세훈의 지시에 따른 거였기 때문에 원세훈한테 다 몰아준 거야. 그런데 원세훈이가 무죄를 받았다라면 이거는 지시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국정원 모든 김하영부터 시작했고 다 처벌받아야 돼요. 이것들이 어저께 신경민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 국정원 댓글 부대 사건의 주범들이 파리하고 뉴욕에서 초호화 생활하고 있다고. 그리고 뉴욕 현지에 가서 고발하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언론에서 보도도 안 해줬대. 와, 이런 십탱이들이 다 있냐? 이 사건 이거 진짜 심각하게 이거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의 주범들이 뉴욕하고 파리에서 호화 생활을 했대. 그 무슨 돈으로 했겠어? 국민 세금으로 그런 거지. 다 잡아 족쳐서 그동안 받은 돈들이랑 이 서운 똑바로 하는지 지켜보겠어요. 예. 이 국정원장 지금 뭐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됐다고 내가 뭐 기뻐할 줄로 아나 본데 나는 지금까지 발표된 서훈 그 국정원장의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썩 만족하진 않아. 왜냐면 국내 댓글 부대를 어떻게 해체하겠다라고 분명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어. 그리고 지금 나한테 민사소송으로 그 국정원 직원 내가 민사소송에서 한 번 졌어.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증거가 없다? 그래서 내가 1심 패소하고 내가 네이버에 1등한 사람이야. 검색어 1등? 망치부인 패소라고? 어떡할 거야 이거? 이 소송. 그리고 지금 좌익 교수한테 대준 변호사 비용 누가 낸 거야? 이것도 지금 밝혀내야 돼. 나는 아직도 국정원하고 지금 재판 중에 있고 서훈 원장 얘기 좀 하자고. 내가 아주 바쁜 사람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살살 끝낼 것 같았죠? 여러분에게 가기 전에 마지막 폭탄 하나 던질게요. 이명박이 대통령 하면서 무슨 특별한 국채를 발행했대. 그 얘기 들었어요? 4대강 비용을 비롯해서 이명박 집권 때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행했다는 그 기사. 340조라는 것 같은데? 380조? 그 기사 좀 갖고 와봐봐. 그 출처가 어디야? 380조 그 특별국채. 그거 어디서 나온 거야? 이명박이 한 200조 원의 빚을 지고 갔을 거라는 건 우리가 추측을 했는데 지금 국채 KBS에서 보도가 나온 거예요? 380조라고? 연합에도 나오고. 자, 잠깐만. 엄마 금방 끝났는데 10분 안에 끝나. 그래? 자, 그 관련 기사요. 384조 5222억. 5년간 지금 특별한 국채를, 4대강 등 4대강 등 자금 조달했다. 이거 한번 확인하고 합시다. MB 정부에서
특수채 380조 발행, 4대강 등 자금 조달. 그 국채 발행 대신에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발행액이 급증했다. 이게 뭐냐면 이 채라는 게 뭐냐면 채무예요. 빌려 썼다는 얘기야. 지금 380조를 지금 빌려 썼다는 얘기야. 빌려서 어디서 썼냐고. 이거 빌려서 어디다 썼어? 이거 이명박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를 하겠다고 밝히자 당시 4대강 사업 자금 조달 방법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380조 원이 넘는 특수채가 발행됐는데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아라뱃길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 등 자금 조달 방법으로 사용됐다. MB정부 5년간 특수채 발행 잔액은 3배 수준으로 늘어났는데 고스란히 공공기관 부담으로 남게 됐다.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되는 국채 발행 대신 공공기관이 상환 책임을 지는 특수채 발행을 늘린 탓이다. 29일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08년에서 12년 5년 동안 특수채 발행 규모는 384조 5,222억 원에 달한다. 취임 전인 2007년에 26조 원이었던 수준이 2008년에 48조 원, 2009년에 77조, 2010년 81조, 2011년 71조 원에 이어서 2012년에 107조 원으로 늘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발행액이 380조 원이 넘지만 상환액은 158조 5,640억에 그쳐 향후 갚아야 될 발행 잔액이 급증했다. 특수채 발행 잔액은 2007년 말에 121조 364억 원에서 12년에 318조 687억 원으로 3배로 커졌다.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잡아야죠. 지금 아주 이명박 신났어? 자전거 타고 다니고 골프 치고 다니고. 그 돈 다 어디서 났냐? 지금 전직 대통령으로서요. 유일하게 모든 대우를 다 받고 있는 게 이명박이에요. 그거 알죠? 전두환 노태우도 전직 대통령의 대우를 못 받아. 박정희도 뒤졌고 이승만도 뒤졌고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셨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 대우를 온전히 다 받고 있는 게 이명박밖에 없어. 연금에 경호에 사무실 비용까지. 이거 잡아야죠. 자유당 애들한테 세비 환수하라고 그러고 이명박한테는 380조 물어내라고. 자, 할 일이 많아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심장을 벌렁거리게 하면서 망치가 돌아와서 스트레스가 풀렸다가 망치가 막판에 엄청난 스트레스 바위덩어리를 던지고 사라진다. 내일 또 올 거야. 내일 또 이제 그 모든 비리에 대해서 또 까야지. 예. 그리고 오늘 최순실이 7년 산다. 아니에요. 구형이에요. 예. 최순실의 구형이야, 구형. 구형은 뭐냐면 검찰이 던진 거. 예. 검찰의 주장이고 법원의 결정은 몰라요. 그리고 최순실의 모든 죄가 아니라 2대 부정입학건에만 7년이야. 예. 자, 너무 빨리 돌아와서 미안합니다. 예. 그 망치가 방송 접는다니까 신나가지고 이틀에 한번 떠볼까 했던 그 많은 벗들이 있을 텐데 미안하다 돌아왔다. 예. 망치 부인 돌아와서 좀 실망했어요? 예, 미안합니다. 나도 돌아오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이 나라가 좀 수상해서 어쩔 수 없이 돌아왔어요. 예, 오늘 방송 볼만 하셨나요? 볼만 하셨다라면 꿀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업과 꿀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이 6,151분. 자, 아까 틀림없이 7,000명 가까이 봤어. 7,000명 넘었어 살짝. 자, 그런데 지금 업은 6,000. 자, 그러면 아까 한 900명이 그냥 톡 꼈다는 얘기지? 오늘 밤에 난처한 일을 겪고 있죠.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 예, 이름 안 불러줘서 후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망치부인은 조성비를 마련하면서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이거 녹음 녹화 따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뿌려주시는 우리 그 업로더 분들께 감사드리고, 허락받지 않은 업로더는 고소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예. 그 망치가 36시간 쉬었어요. 그런데 이대로 있으면 여러 명 죽을 것처럼 온갖 엄살을 떠셨던 시청자 여러분들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어저께 방송을 했으면 좀 심하게 제가 또 비판을 할까봐, 예, 좀 이 비판 수위를 조금 늦추려고, 예, 제가 기다렸던 거고요. 예, 이 월요일 화요일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좀 돌아왔어요. 예.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문재인한테 똑같이 비판한다더니 배신자다. 비판할 거야. 내가 비판 안 한대? 하긴 할 거야. 근데 너 인마 네가 내 입장 대봐라 인마. 그게 쉬운지. 오죽하면 지겠다고 했냐? 그래도 내가 하긴 할 거야 내가. 예. 문과의 길이 험난하지만, 예, 내가 이 최선을 다해서 문과의 길을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언제든 잘못하면 내가 이번에 봤지. 이번에 여러분 봤죠. 내가 방송도 접었어. 이 문재인의 이 저기 탁현민 행정관 임명한 줄 알고, 씨발 쪽팔려. 임명한 게 아니래. 임시직이래. 아직 임명된 게 아니었어. 왜 사퇴 안 하냐고 막 그랬더니 사퇴를 할 수가 없다고, 임명장이 없어서. 쪽팔려. 그 좌우지간 나는 언제든지 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야. 건수를 잡기가 좀 어려워서 그러지. 언제든지 내가 저기 누구야 탁현민 같은 애가 청와대에 얼쩡거린다. 내가 바로 내가 진짜 쳐들어갈 수 있어. 예,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멀고 험한 문과 얘기를 가고 있는 망치부입니다. 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화 쇼생크 탈출해보면 망치를 뚫고, 망치로 그 감옥 벽을 뚫고 탈출한 주인공이 그 똥이 나가는 그 정화조로 가는 길, 그 정화조 파이프를 지나가서 탈출을 하잖아. 그래서 지금 망치부인은 감옥을 탈출해서 그 똥밭을 구르고 있는 중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가달라고. 아이씨. 똥 묻히는 게 내 이름은 어떻게 하겠어. 똥 묻혀야지. 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똥을 퍼야 되면 똥을 푸고, 똥밭에 뒹굴어야 되면 똥밭에 뒹굴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 평화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마땅히 맡은 바 사명을 다하는 망치부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은 길인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다면 한번 가볼만 하지 않나.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중지동천,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 텄다면 우리가 오늘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은 희망의 역사를 쓸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자. 저 재벌과 외교가와 이 군부 독재 세력과 이 모든 적폐 세력과 싸우는 일이 쉽지 않은 길일 겁니다. 예, 미국과 일본과도 이 싸워야 되는 이 길인데요. 이기기 어려운 상대와 싸워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것이다. 돌아온 망치. 너무 일찍 돌아와서 미안하다 얘들아. 니들도 나 없으면 심심하잖아. 우리는 적대적 공생관계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파이팅!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산 불량주부 망치분이 보내드린 돌아온 망치 방송이었습니다. 예,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오늘 시청해주시고, 후원 못했다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오늘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신 여러분이 진정한 후원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망치분이었습니다.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사드 추가 반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사드의 추가 반입에 대한 보고 누락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조선일보가 모르겠어? 알면서 일부러 논점 흐린 거야. 지금 조선일보가 주도해가지고 오늘 이 문제를
이 뭐 국방부와 청와대의 진실 게임이라는 동, 그러면서 뭐 청와대가 알았냐 몰랐냐, 그러면서 지금 조선일보가 주도한 건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무능하다, 안보 무능 문재인 정부, 이렇게 가려고 그런 거야. 그런데 이게 지금 군법상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오늘 우리 방송에서도 지적을 했고, 그리고 지금 그 뒤에 나온 모든 뉴스들이 심각하다, 항명이다, 이런 거야. 그러면서 지금 청와대에서 이 아까 저녁 때 나온 뉴스인데 출석 조사를 통보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민구 장관하고 김관진 전 실장에게 나와서 조사해 줄 것을 조사에 응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날 국방부 보고 누락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고, 국방부가 사기 추가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 여러분 군대 가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병이 일병한테 또는 일병이 상병한테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하잖아. 그럼 이거 영창 가는 거라고. 의도적 누락, 이게 핵심이야. 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한테 물어봐봐. 의도적 누락, 이 부분이 군법 위반이라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요, 그 보고를 안 하거나 보고를 일부러 누락했다, 의도적으로 누락했다,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사형에 준하는 죄야. 특히 지금 계속 그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그 트럼프가 지난 4월 달까지도 준 전시 체제라고 지랄하고 있을 때였는데 4월 26일 날 그 지금 자기네들이 브리핑했다. 근데 몰랐다는 거냐? 이 씨발놈들아,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이 개새들아. 너네가 보고를 누락한 문제를 지적하는데 이것들이 알았냐 몰랐냐 이따위로 지랄하고 있어, 이것들이. 자, 이 민간